부모는 살이라도 베어 자식에게 입히고 먹이며 일생을 자식 하나 잘 되길 빌고 살아왔지만 자식은 나 살궁리만 하다니 부모 자식 간의 합의가 일반적 신이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모는 하나같이 자식 덕 보려고 자식 키우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부모라도 그것이 진심이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식으로서 그 뜻에 부합하면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식에게 다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식들 교육비, 결혼자금, 사업자금까지 다 대주고 손자, 손녀까지 돌봐주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금전적으로 가니며 쓸개며 다 내주었을 때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더 잘하던가요? 그저 사랑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면 되는 줄 알고 했던 것들이 생각과는 다르게 어리석고 무지한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퍼주고 자식에게 기대감을 갖는다면 나중엔 부모만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60세 이상 노부모들 중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60대 노인들이 노후를 위해 준비한 자금을 자식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금마저 내준 부모에게 자식들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계획이 없으며 그 수치가 33%로 나타났고 부모를 부양할 계획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유는 내 자식 키우고 내 가정 꾸리기 바빠서가 47.1%였고 경제적 부분은 부모 자식 간이라도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노후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직장을 갖고 살아가는 이 30대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기에 꼭 맞는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와 자식 관계가 일촌이면 나와 부모도 일촌인 겁니다. 내가 부모를 통해 세상의 빛을 봤으면 그 은공에 보답해야 하며 그것은 보이지 않는 불문율이며 그 모습을 자기 자식에게 보여줘야 그대로 섬김을 받게 됩니다. 부모 자식 사이는 천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맺고 끊고 모시고 안 모시는 게 아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근본을 모르는 자는 금수보다 못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생색을 내거나 바라지 않으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먼저 자식을 생각합니다.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식 걱정에 눈을 감지 못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를 놓고 부양을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언어도단이라 생각됩니다. 이 도리를 저버리고서야 어찌 자기 자식에게 어떻게 인간의 도리를 운운하겠습니까? 작금에 늙어가는 부모 세대들은 그 부모들을 모심에 있어 대부분 정성을 다한 세대이며 비록 자신의 부모들이 6.25를 겪으며 못 먹이고 못 입히고 변변한 학교를 못 보냈어도 나를 낳아준 부모의 은공을 알기에 당연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배고픔이 뭔 줄을 정말 모르고 사는 세대이며 조금만 움적거려도 하루 벌어 한 달 먹을 쌀을 준비할 수 있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의 진미를 논하지 마라 했던가요? 같은 빵 한 조각에 설움과 감사가 넘치는가 하면 테두리를 이리저리 떼어내고 속만 파먹는 요즘 세대들이 어찌 빵 한 조각에 서린 눈물의 의미를 알까 싶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 뒤에는 너무 계산적이고 현실적이며 이기적인 존재감만 불어넣고 있는 우리 사회와 교육당국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남탓만 하는 젊은 세대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죽하면 요즘 부모들 중에는 남은 땅 한마지기는 절대로 자식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할까요?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면 마치 부모의 할 일이 끝난 것처럼 여기고
귀찮고 피곤한 존재로 치부하는 자식들, 늙고 병들어 기력이 쇠하면 자식들끼리 서로 떠맡지 않으려고 전쟁 노름하고 심지어 내다 버리기까지 하는 세상입니다. 그나마 자식들끼리 뜻을 맞춰 몇 푼씩 걷어 요양원이라도 가게 된다면 퍽이나 다행이고 방치되어 몇 개월 만에 발견되는 독거노인들 이야기가 뉴스거리가 되는 세상 아닌가요? 하늘이 내려준 인연을 저버린 채 늙은 부모를 방치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자식들에게 버려진 88세 새우등 할머니의 처절한 몸부림을 아시나요? 6명의 자식에게 버림받아 찜질방을 전전하던 88세 할머니의 사연이 재조명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선 8.15 해방 전 1944년 당시 나이 14세에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사시다가 할아버지와 혼인하여 슬하에 6남매를 두셨습니다. 그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부모님 자신들은 모진 삶의 무게와 가난에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며 견뎌내야만 하셨습니다. 첫째 딸을 낳으신 후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6년 만에 제대를 하셨고 할머니께서는 남편이 전쟁터에 가신 후 6년 동안 굶는 것을 밥 먹듯 하며 가난한 살림에도 시부모님을 남편 목까지 정성껏 섬기며 효도를 다하셨다고 하십니다.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해선 안 된다고 하시며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며 손발이 다 닳고 등이 휘도록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할머니께서는 40여 년 전에 자식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누에를 치시다가 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어도 병원 한 번 못 가시고 방치해 두었던 허리는 그 후로 더 심해져서 새우등처럼 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6자식을 모두 키워내셨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겨두었던 부동산, 현금, 금부치까지 전 재산을 모조리 자식들에게 주고 남은 거라고는 노부부가 오손오손 의지하며 살아가던 집과 텃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마저 둘째 딸과 둘째 아들이 부모님께 찾아와서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부모님의 마지막 노후 자금인 집과 텃밭을 팔아서 보태주면 부모님 노후를 편히 모시고 효도하겠다며 온갖 가머니설로 마지막 보금자리마저도 팔아갔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었던 집과 텃밭을 매매한 대금을 둘째 딸이 가지고 간 후에 4, 5년이 지나도록 그 효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돌아온 건 차가운 홀대뿐이었습니다. 정신력이 강하시고 꼿꼿하셨던 할아버지는 애꿎은 할머니에게만 역정을 내시면서 둘째 딸과 아들이 앗아간 노후 자금을 찾아오라며 추궁하시다가 자식의 배신으로 충격을 받은 할아버지는 그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지난 2015년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아무래도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할멈 자네는 저 놈들이 가져간 돈들을 다 돌려받아서 병원에 가서 아픈 곳도 치료하고 먹고 싶은 것 실컷 먹고 그 돈을 다 쓰면 그때 나한테 와.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평생 호강 한 번 못 시켜주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네. 라고 말입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최근 3년 동안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꼬부라진 몸을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노인학대 보호기관으로 사설 쉼터로 지인의 집으로 찜질방으로 돌아다니시며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셨습니다. 그동안 3년이 넘도록 유기방임한 자식들이 할머니 몰래 집도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리는 바람에
할머니는 아들, 딸들의 집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6남매 중 4남매가 강원도 강릉에 모여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증여받고도 모자라서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남겨두었던 것까지 몽땅 가져가고 더 이상 비틀어 짜봐야 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대궐 같은 큰 집에 살도록 도와준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 넓은 57평 아파트에 딱 하룻밤 잡고 꼬부라진 몸 누우실 방 한 칸 내드리지 않고 쌀쌀한 밤거리로 내쫓는 천하의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또 어디 있겠나요? 할머니의 큰아들은 부모님과 왕래를 끊은 지 10년이 훨씬 넘었고 할아버지의 생명이 위독해져서 마지막으로 사망 전에 큰아들에게 긴급하게 연락을 했는데도 큰아들 부부는 끝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의 유기방임 후 3년 동안 생활비 의료비가 없어서 자식들이 그동안 가져간 돈을 되돌려 받아서 혼자서라도 살아보시려고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노후 자금을 가져간 자식들이 살고 있는 강원도 강릉으로 그 먼 거리를 수차례 콜택시로 오고 갔으며 할머니 몰래 이사하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린 둘째 딸과 둘째 아들 집을 12월 중순경에 또다시 수소문 끝에 찾아갔지만 엄동설 안에 문도 열어주지 않아서 늙은 엄마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아들, 딸을 만날 수조차 없었고 할머니께서는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밤에 내가 오늘 밤 이대로 꽁꽁 얼어서 죽는구나 하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사지가 벌벌 떨리며 힘써 소리를 지르려 해도 말도 못하고 정신이 아찔했다고 하십니다. 그 후에도 수차례 오가며 죽을 힘을 다해 애써 보았지만 그때마다 자식들은 늙은 엄마를 만나 주기는커녕 피해 다니며 외면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이라도 죽고 싶지만 몹쓸 자식놈들에게 비정하고 참담하게 버려진 몸으로 할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이대로는 원통해서 죽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하시고 빈 껍데기만 남은 90세가 다 된 늙은 엄마를 자식들이 서로 연합하여 잘 모시고 보살펴드리기는커녕 부모님 손가락에 끼고 있던 낡은 금가락지까지 집안에 돈 되는 것이면 모조리 모아서 앗아가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파렴치한 불효를 저지른 저 자식들에게는 배은망덕이란 단어조차 사치입니다.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란 주홍글씨가 새겨진 탄탄한 지게 하나로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시리즈로 내다버려서 지칠 대로 지친 할머니는 수년 동안 자식들에게 수없이 쫓겨나고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로 몹시 불안해하십니다. 엄마는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아들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를 때 뒤에서 나뭇가지를 꺾으며 간다지요? 아들이 엄마를 버리고 산을 내려갈 때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할머니는 3년 동안 이 집 저 집 안면이 있었던 곳엔 모두 하룻밤씩 혹은 며칠씩 구걸하며 신세를 져서 이제 더 이상 찾아가서 구걸할 곳도 없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자식 잘못 낳은 내가 죄인이란 심정으로 남들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고 말도 못하고 몸소 겪은 고생과 굶주림은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대면조차도 하지 않고 소식도 끊어버린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새우등처럼 굽은 허리에 앙상하게 피골이 상접한 몰골이 되셨지만 끊어지지 않는 목숨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제 와서 저 불효자들이 회심하고 돌이켜서 할머니를 모셔다가 효도해달라고 기대하며 애원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할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없으시답니다. 온갖 가머니설로 효도 약속을 하며 가져갔던 부동산, 현금, 금부치 등 할머니께서는
그 돈을 꼭 되돌려받아서 아픈 몸도 치료하고 남은 여생을 살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깜깜한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버틸 뿐입니다. 부디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이 새우등 할머니의 남은 여생에 밝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에는 자식에게 퍼주고 노후에 버림받는 상속 빈곤층이 많다고 합니다.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문제가 됩니다. 많은 교육비를 투여한 것도 모자라 자녀가 결혼이라도 하면 집 팔고 대출받아 지원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결혼 후에도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손을 벌리는 자녀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노후 계획을 탄탄하게 세웠다 해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유전유효, 무전무효란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의 효가 있고 돈이 없으면 자식의 효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평소 자녀 리스크에 대비할 것을 누누이 강조해온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을 너무 쉽게 내어주다가는 자칫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이미 오래전 독립해야 할 성인이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자녀로 인해 부모의 노후마저 위협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자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노후에 쓸 목돈을 충분히 저축했어도 자녀의 결혼, 집 마련, 사업 실패, 이혼 등의 사정으로 노후 자금을 지출해야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에게 손을 벌리지 않도록 독립심을 갖게 키워야 노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산은 안 주면 맞아 죽고 미리 주면 굶어 죽고 밥만 주면 시달리다 죽는다는 말은 새겨들을 말입니다.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현명하게 처신해야 부모도 자녀들도 갈등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죽을 때까지 유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나이 70이 넘으면 큰돈 쓸 일이 별로 없고 식사하고 TV 보고 산책하고 가끔 병원 다니는 게 대부분 일과입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도 치아가 좋지 않거나 소화가 안 되니 집밥이나 큰 차이가 없으며 명품으로 치장한 들 태도 안 나고 장시간 비행기 타는 해외여행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집 한 채, 취미 생활과 병원비로 쓸 돈 정도만 있으면 되니 지갑을 자주 열어 후하게 써야 노후가 풍요롭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성향과 행실을 담는데 부모가 조부모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배운다면 부모를 돈으로 보고 유산만 탐을 내는 자녀가 있다면 스스로 행실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굳이 자녀에게 용돈 받지 않고도 내 돈으로 맛난 거 사 먹고 여행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노후를 준비해야 현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노후에 잘 살려면 필요한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의 3대 괴로움은 가난, 병, 외로움이라고들 말합니다. 요즘은 특히나 혼자 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살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취미가 필요합니다. 할 게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게 있다면 오히려 내 삶을 즐기기 바빠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의 연락이 귀찮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루를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아니라 이런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력입니다. 돈이 없다면 이런 취미를 만드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고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더더욱 내 재산을 다 퍼주며 자식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벌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모은 돈들을 자식에게 주지 말고 잘 아껴가며 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않다면 사는 것이 서러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건강하지 않다면 모든 것이 허질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노후가 건강하지 않다면 돈도 가족들도 친구들도 필요 없게 됩니다.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무엇이든 건강이 받쳐줘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건강은 노후에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앞으로도 많이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꼭 건강만큼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가 혼자서도 잘 사는 방법들을 조금씩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노후는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을 내면 더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